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권 제대로 배워봅시다 강의를 진행할 정혁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인권을 어떻게 존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졌고 더불어서 이용자들의 권리의식도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인권에 기반한 그런 사회복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인권에 대한 좀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권에 기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서로 함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어떤 교육 대상을 생각했냐면, 첫째로는 이 연간 4시간의 인권 교육을 들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일선 복지사 여러분들을 생각했고요. 다음으로는 각 기관에 인권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교육을 듣고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교육을 또 구성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인권 교육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있게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런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여러분 인권을 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권을 배우는 게 꼭 필요할까요? 저는 인권을 배우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어떤 의미 그리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권 교육은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권리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제 이 인권 교육이 어떤 필수 교육, 의무 교육의 형태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점이 간과되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또 어떤 내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디서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지식을 갖게 되는 것부터가 인권입니다. 우리 한 사회에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예컨대 경제 불황이 온다거나,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할 때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람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죠. 심지어 이게 기회가 돼서 더 부유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인권의 되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렇게 심각하게 불평등해진 사회 구조 속에서 과연 자유권만 보장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겠냐 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다수의 편견이랄지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토를 달고 하면 프로 불편러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잘 보면 인권은 이런 프로 불편러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색하고 또 반대하고 소리쳐 왔기 때문에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실현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또 때로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이런 저항을 받게 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S. 스캔런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권에 대해 진지한 사람들은 길고 힘든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문제다라고 느끼신 다수의 신념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인권 침해란 말 그대로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보장된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차별이란 뭐냐?
차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차별이 있고 간접 차별이 있습니다. 직접 차별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는 행위들을 말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특정 집단을 다르게 혹은 뭐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 차별의 개념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된 부분인데요. 특정 집단의 불리한 여건을 배려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이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은 이미 불리한 여건 속에 있으니 그걸 적극적으로 시정해줘야 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한 건데요. 1강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왼쪽 그림의 경우를 보면 형식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제공되었죠. 즉, 과외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과외를 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게 이제 일종의 간접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A라는 종사자인데요. 자, 의사소통과 이동이 어려운 이용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옷을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인의 취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을 고려해서 거의 그 A씨의 취향에 따라 이용인의 옷을 구입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게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용인들은 자유로운 의복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추위나 더위를 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입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의 방법,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인권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인권의 목록 중에서도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생활의 침해랄지 안전과 관련한 문제, 또 신체적, 정신적 이런 폭력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고 했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상시 그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기관 내에 사실 예방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자체적인 인권 선언문이랄지 어떤 인권위원회랄지 인권 진정함 이런 것들이 또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누구도 이 문제가 가볍게 다뤄지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요. 피해가 구제되고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사과와 또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또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통 인권교육 혹은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하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많이 사실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사실 제 강의에서는 가급적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제 의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 나름의 강의 철학인데, 인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이해, 그리고 깊은 어떤 그 이해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네거티브한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권교육을 좀 불편한 것, 좀 부담스럽고 골치 아픈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인권,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이런 것들이 절대 침해되어서도 안 되고요. 침해를 당하셔도 안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립니다.